현재 인도 정부는 동남아시아에서 들려오는 암담한 소식에 연일 깊은 탄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 정부가 동방 정책을 통해 아세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한 이를 발판 삼아 자국제 방산 무기를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려던 계획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19일 인도의 유력 매체인 유라시안 타임스는 아세안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산 강국인 한국에 의해 인도의 동방 정책이 가려지면서 결국 인도 정부의 수주 노력이 연거푸 좌절되고 있다며 거센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국제방산업계에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수역 곳곳에서 중국의 영해침범과 안보 위협이 나날이 거세지자 아세안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작성한 2023년 3월호 군비지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군비지출은 2000년에 203억 달러에서 2021년 432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동남아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연간 300억 달러 미만이었지만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5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약 4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2020년에는 443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특히 이 매체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 싱가포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1년만 하더라도 싱가포르의 국방비는 111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아세안 방위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인도네시아 또한 싱가포르 못지않게 막대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특히 2020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93억 8,700만 달러를 방위비로 지출할 만큼 비약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 중 3위에 오른 태국 또한 해마다 평균 70억 달러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고 베트남 역시도 GDP의 2.36%에 해당하는 55억 달러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지난 10년간 300억 달러를 방위비로 꾸준히 책정해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해를 거듭할수록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중국의 위협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2013년에만 하더라도 기존의 340억 달러였던 아세안 국가들의 국방비가 380억 달러로 급증했고 그 이후부터 줄곧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시기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영해침범이 본격화된 시점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남아시아 각국은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중국과 여러 경제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방위비 증액에 필사적으로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 매체인 유라시안 타임스는 아세안 국가들이 방산무기 구입을 위한 방위비를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는 것은 비단 중국의 위협뿐만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아세안이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뿐만 아니라 오커스와 쿼드로 대표되는 서방 진영의 인도태평양 동맹 구축에도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세안은 강대국 경쟁에 불편해하며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같은 아세안 중심 기관을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직접적인 강대국 경쟁에 그들의 해변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은 전략적으로 이것과 쿼드 및 오커스가 해당 지역에 출연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개별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특히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국가들은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전략적 자주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방산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려는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한국을 비롯한 방산 강대국들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의 국방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미중 경쟁과 러시아와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은 제한된 예산을 더 큰 성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과 튀르키예를 비롯해 인도와 같은 신흥공급국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인도 매체인 유라시안 타임스는 아세안 국가들이 방산무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유독 선호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는 동남아시아에서 거듭되는 한국제 방산무기의 인기 돌풍은 결과적으로 동방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무기 수출 전략을 펼쳐왔던 인도에게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전투기만 놓고 보더라도 T-50과 이에 파생된 FA-50에 이르기까지
한국제 전투기가 아세안 국가들에서 그야말로 거센 인기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국 세계 수출을 노리고 인도가 야심차게 개발한 테자스 전투기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3년 2월에 FA-50 경전투기 18대를 말레이시아에 9억 1,000달러 규모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들은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전에는 이미 필리핀에서 12대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를 도입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으로부터 각각 14대와 22대에 달하는 T-50 훈련기를 연달아 도입함으로써 인도 전투기가 발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도 눈독을 들일 만큼 한국제 방산무기가 동남아시아 각국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세안 국가들이 전투기 외에도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인도 기업들의 입지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에서 무기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한국 및 튀르키예와의 관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한국은 약 20억 달러에 가까운 방위 장비를 말레이시아에 판매했다. 실제로 이 시기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아세안을 무기 수출의 주 무대로 삼았고 튀르키예와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아세안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또한 한국이 동유럽 국가들로 확장하는 것을 돕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우 2002년에서 2011년 사이에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해 러시아의 지배가 무너졌고 2017년부터 2021년에는 한국과 튀르키예가 주요 공급국으로 올라섰다. 필리핀은 지난 5년 동안 한국 무기의 주요 구매국이 되었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미얀마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한아세안 방위협력의 주역들이다. 특히 이 매체는 최근 들어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기존의 사회주의권 국가로 분류됐던 베트남이 자본주의 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로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과 함께 이웃 국가인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국방비와 무기 도입을 대폭 늘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무기 수입의 약 70%를 러시아에 의존했고 대부분의 대형 장비는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다. 2021년에는 그 의존도가 60% 미만으로 감소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해제한 지 1년이 지난 2017년부터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이 매체는 그동안 인도 정부가 이른바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의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결국 2021년에 브라모스 순항 미사일을 필리핀에 판매한 것 말고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인 유라시안 타임스는 아세안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은 제쳐두고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나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한국제 방산무기는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에 비해 똑같은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들 제품보다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한국제 방산무기가 안성맞춤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방산무기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 이전과 생산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이미 아세안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호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크게 열광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인 유라시안 타임스는 자국의 방위산업이 한국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계 진출을 노려봤자 백전백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인도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남다른 지피지기를 통해 세계 각국과 흉금을 터놓고 교류와 협력을 펼쳐왔던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위상을 발휘하고 있음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